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 그 선거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털어내는 곳, 선거 뒷담화. 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거 현장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들어가면 일단은 나 혼자 들어가는데 네. 괜히 쳐다봐. 보는 거 아니야? 예. 괜히 이렇게 본인이 보고. 의식하는 거죠? 남들은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리고 뭐 주의사항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 저렇게 네. 하면 안 된다. 이것 네. 때문에 늘 떨려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선거 때는 네. 캠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선거 그래요? 끝난 당일에는 네. 이제 보통 캠프 분들이랑 네. 개표 방송 지켜보거든요. 근데 그 어. 카운트다운 할 때 있잖아요. 예. 막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예, 네. 졸이면서 이제 막내 결과를 자리는 기다리죠. 어디예요? 개표 방송 볼 맨 때? 뒤인가요? 후보 옆에 앉히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아, 젊은 일부러? 사람들이 옆에 앉아라. 일부러? 하는, 예. 그럼 기자님은 김도현 기자님은 굉장히 바쁘시지 않아요? 이게 딱 끝나자마자가 제일 바쁠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는 별로 안 바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하루가 딱 지나면 싸움을 시작해요. 진 정당에서. 네. 네가 잘못해줬잖아. 네가 잘못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저희가 달려들어야 될 시기인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바빠집니다. 근데 또 선거운동 기간이 보통 한 14일에서 21일 정도, 23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네. 그 선거운동 기간에 또 기자님들 같은 경우는 네. 퇴근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퇴근 그렇죠. 하시죠? 하고요. 하는 것 같은데. 네. 선거운동 기간 때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뭐 취할 게 없어요, 사실. 네. 그때 조금 쉬다가 네. 그 선거운동 딱 직전 그리고 직후 이렇게 바쁘죠. 듣기에는 저 김 기자님은 선거 기간에 휴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하루 썼습니다, 하루. 대단한 실장님. 야, 나는 농담한 건데. 저도요. 어머. 자, 우리 김덕진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선거 결과를 대충 예측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맞습니까? 일단은 정당 레벨로 볼 때는 어느 정도 판세가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각 후보 한 명이 당선을 얼마나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상외의 어떤 변수들 그리고 반대로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됐었지만 네, 네, 네. 반대로 전혀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재미가 있어서 네. 실제로 저도 선거 끝나고 나서 오히려 SNS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진짜 네. 빅데이터 전문가 같으세요. 네. 일단 외형 자체가 일단 빅이죠.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예. 자,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후보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 현장인 만큼 선거 뒤에는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의 뒷얘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아주 귀하게 대한민국 최초로 마련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사실 제가 오늘 MC로 왔거든요. MC예요. 제가요? 아니 근데 왜 가운데 앉아 계세요? 아니, 각도를 보세요. 저쪽에서 보면 가운데예요. 아니 그럼 이쪽에 한 명 더 있어야지. 제가 볼 때 출마를 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가 너무 센터잖아 지금.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의자가 여기 이렇게 좀 있던가 이렇게 같이.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투샷이 거예요? 이렇게 잡자.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 뭐 투표를 해요? 뭐 어떻게? 투표하는 아, 그럼 일단은 여기 사람들 어쨌든 아주. 네,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방송이고 네. 또 이제 역시 민주주의가 괜히 좋은 게 아니죠. 역시 투표를 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저희가 현장 투표를 스태프분들까지 아니, 모두 다 나는- 한번. 너무 재밌다. 사실 이 행위가 잘해봐야 본전이잖아요. 그럼 왜 합니까, 이걸? 아 그래도 할 거는 해야지. 그래요? 공약 뭐 하나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저는 공약을 얘기해요. 선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네. 공약이니까 네. 두 분 다 공약을 하나씩 거시고 네네. 저희들의 지지를 부여보시죠. 저 정경미를 메인 MC로 뽑아주신다면 MC 출연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야, 이거. 지금 스태프들 술렁술렁거리시는 거 보이세요 지금?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렇게 후보도 공약을 많이 지방을 걸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후보가 네거티브는 안 해도 돼요. MC의 자격이 안 된다 네. 싶은 것은 네, 왜요? 지금 우리 5명 중에 다 펜을 들고 있습니다. 네. 혼자만 연필하는 없습니다. 저는요,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요. 갑자기 MC니까. 네거티브가 강점으로 MC 아니 니까. 그래도 이렇게 있는 방송에서 볼펜 하나는 들고 있어야지. 메인 MC니까 볼펜이 왜 지금 필요합니까? 하얘 아무것도 쓴 거 한번 없잖아요. 보세요. 뭐로 썼는지 아세요, 여기? 장미화. 장미여관과의 커넥션 인정하시는 겁니까? 장미화가? 네, 지금 왜 장미여관이 나오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펜 들고. 펜이 뭐가 그래서 필요합니까? 저는 MC 출연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 이게 크네.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김현우. 네, 안녕하세요. 네, 기호 2번 김현웅입니다. 이렇게 저는 나이 제가 인정할 거. 메인 MC가 된다면 받을 건 제대로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출연료 제대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 이 패널 자리가 딱 네 좌석이에요. 네 분 바꾸지 않겠습니다. MC가 하는
아니 이거는 지금 작가님이 술로 보이세요 지금. 후회인데. 지금 바꾸려고 했는데. 그럼 저 바뀌는 거예요? 되시면? 네? 되시면 저 바뀌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본인도 출연료를 안 받는데 출연료 받는 사람들 쓰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자 투표하죠. 저는 갑자기 또 됐어. 네, 투표해요. 네, 예. 그러면 자, 전 투표하죠. 스텝을 대상으로 저희가 뭐 공정한 투표합시다. 선거를 네. 네, 선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합니다. 가시죠. 네, 결과가 뻔하네. 자, 저는요 투표로 당당하게 MC 자리에 선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할 말 있습니까? 아니요. 저 이제 앞으로 매주 보는 겁니까? 아, 그렇죠. 네, 아, 공약은 분명히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네네. 그럼 지켜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있는 거죠. 아, 실수했네. 3명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4명이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따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인 만큼 우리 그 프로그램의 의미도 좀 담아보고 앞으로의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좀 한번 먼저 짚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최초라는 키워드로 선거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네. 궁금합니다. 언제 오. 어떻게 됐는지. 예. 지금 우리가 막 뭐 노래도 들어보고 막 이런 거 프린터도 보고 이런데 맞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지 네네. 그 두근두근했던 현장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네, 이때였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픔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남북이 같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소련 측의 반대로 인해서 남한만 이제 선거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김구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은 이제 뭐 선거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48년 5월 10일에 최초의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임기 2년의 국회의원 200명을 뽑는 소선구제로 이제 선출이 처음으로 시작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제 총선이었네요, 이때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예. 당시 투표율이 거의 95.5%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록했습니다. 제도 때문이에요. 제도 때문에 아. 이제 우리는 지금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경우에는 투표하고 싶은 사람을 신청을 받았어요. 미리 네. 나는 투표를 하겠다. 네. 그렇게 따지면 100%가 다 안 온 게 이상한 그럼 거예요. 0.5% 어디 간 거예요? 어디 뭐 배가 아프거나 4.5%. 4.5%. 네. 이과 나왔어요? 실제로 이때 선거 자체가 미군정 당국에서 이제 군 법령에 의해서 좀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다 맞아, 보니까 맞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각 주에서 소선구제를 할 때도 보면은 이제 투표인으로 내가 등록한 사람들이 네네. 실제로 이제 대다수의 주에서 이제 하는 방식과 좀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를 띄었다라고도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다시 음. 투표 제도를 바꾸면은 가능하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가 실제로 네. 굉장히 어렵게 경선도 하고 투표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미리 나는 가겠다라고 해서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하니까 이런 투표율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처럼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1표씩을 또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것도 상당히 소중하지. 소중한 특권이기 네. 때문에 그러네. 네, 그것이 뭐 무엇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방식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최초의 선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당시에 재밌는 것들이 좀 있네요. 예,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죠. 아무래도 예.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는 처음 선거할 때는 뭐 이 포스터 같은 것들도 네. 이제 인쇄 시설이 그 당시에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붓으로 뭐 이렇게 쓴다든지, 예, 그리고 투표소, 뭐 네. 투표함도 이제 요즘처럼 막 세련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투박한 나무로 돼 있는 경우들이 네. 많더라고요. 예. 투표함이 저렇게? 아, 저 뒤주 네. 아니야, 뒤주? 저 고급이다. 아니 근데 보통은 솔직히- 이게 돈통이거나 뒤주인데. 네. 근데 저는 되게 느낌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요즘에 플라스틱 선거 저렇게, 예. 저것도 되게 아니 근데 저런 거는 보니까 약간 내가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잘 따겠는데 누군가가. 지금은 또 50 총선거 정도화 후보 선전문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선전문이라고 안 하잖아요 요즘에. 공보물, 뭐 네, 이런 공보물 식으로.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선전문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진짜 적힌 약간 좀 거예요? 예스럽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네. 저 때는 문맹률이 상당히 높을 때라서 네.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네. 숫자, 진짜, 네. 얼굴을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저 길이에요 길? 기호라고 기호야? 적혀 있고 사. 네 개, 4번. 손가락 이렇게 4개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후보를 어필을 하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길 산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 힘겨운 과정을 뚫고 이제 당시에 이제 200명의 국회의원이 나왔는데요. 네. 첫 선거에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한독립촉선 국민회가 55명이 당선됐고요. 네. 네, 한민당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한국민주당은 무소속한 출마한 사람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당선이 됐고요. 아. 그리고 이때 재밌는 게 무소속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어요. 예. 오. 그때는 이제
정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지역에서 빵꾸 좀 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 네. 지역의 그 어떤 그 유지들. 밀착된 그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제 네트워크가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죠. 이렇게 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군요. 야, 어떻게 보면은 선거라는 것도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초라는 키워드로 대한민국 선거를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선거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쉬는 날이요. 오 최고. 임시공휴일. 오.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로서 필요하죠. 네, 또 어린이집 안 가고 하니까 네, 그렇죠.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피곤하겠어요. 아이들이 안 가니까. 아니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거 좀 엄마들은 따지죠, 사실은.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과 관련된 일이니까. 네, 우리 김도영 기자님은 뭐가 네, 생각나세요? 일하는 날이요. 힘든 날이네. 저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선거하면 떠오르는 게 하얀 장갑. 하얀 장갑 찍고 다 어깨 움직임이 좀 신호등에서 남다르신데요? 신호등에 서가지고 아르바이트 좀 사거리- 하실 것 같은데? 티나요? 네,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서가지고 다 에쉐쉐 라라라 이러고 있잖아요. 어찌나 다 하얀 장갑을 다 끼시는지. 그리고 그때는 단체티 사장님들 아, 너무 맞아요. 많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선거 최초라는 키워드로 소개할 첫 번째 무엇인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선거 로고송. 또 네. 이제 선거를 하면은 네. 진짜 집에만 있어도 계속 음악들이 들려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번에 지방선거 때 기억나는 로고송 있습니까? 그쵸, 이거는 뭐 이걸 어떻게 개사를 했을까요? 야, 이거는 진짜 이 부분은 이건 쉽지 않은 곡인데 개사하기. 단지 널 사랑 이게 이거잖아요. 그 단지 대신에 뭐 들어간 건가요? 이번 잘 너 모르겠네.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쨌든 근데 이야. 확실히 이 노래는 먹혔을 것 같아요. 젊은 3040. 지금 또 네. 다시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가. 네. 아니 보니까 이제 이 대표가 이 춤을 따라하네. 이걸 따라하네. 이거. 아이돌 준비하셨어요? 아이돌 느낌 있네. 너무 아니, 좋아하신다. 우리 세대인데 우리 세대. 내가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너무 신나.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그 신혼부부를 공략했겠네. 그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다 할 거 아니야. 출산 어린 아이들을 둔 부부. 아 그리고 애기들이 그 앞에만 지나다녀도 그러니까. 피크봉인 줄 알고 막 실제로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노래가 이제 선거송에 사용된 게 지난 대선 때 처음이었어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처음에 나왔고 이걸 쳤었는데 그래요? 그거를 쓰자고 제안한 사람도 이제 아빠인 거죠. 네. 그러네. 네,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었네. 네. 나나나나 뿜뿜. 안 뿜뿜 이거잖아요. 아, 예. 조금 부담스러웠네요. 제가 볼 때는 20대 때 아르바이트 많이 하셨어요. 선거 운동 선거 운동 좀 하실 때 이 느낌이 좀 이건 뽕뽕은 어떻게 그러면 넣었을까요? 그래 이것도 이거 왜냐면 가사들이 앞에는 잘 안 들리거든요. 후렴구만 들리는데. 뭐 따라라라 뿜뿜 이거 그 뿜뿜해서. 앞에다가 뭘 넣지 않았을까요? 4번 뭐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라라 기호 4번 타고 가요. 이거 되네. 자꾸 아까부터 4번만 아, 내가 4번. 넣었어요? 아니 아까 1번 보통 1, 2, 3번까지 뽑히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4번으로 하는 거야. 예, 또 MC니까. 예, 정의당은 이제 유정석의 질풍 가도 이 노래 아무도 모르실 때 전화합니다. 아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애니메이션 주제가예요. 애니메이션 주제가 그 아직 그거 볼 나이가 아니야. 근육이 이렇게 불끈불끈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근육이 있는 남자 그런 애니메이션의 주제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제가. 되게 약간 슬램덩크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 슬램덩크 만화랑 비슷하게 되게 힘찬 노래고. 선거 로고송이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해드렸는데 한 20개, 30개를 만들어요. 방에서. 그래갖고 이제 다 써라 라고 풀어주는 거죠. 예, 그러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가요 선거 로고송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영화 유정철리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몇 년도에 나온 영화입니까 이 영화가? 실제로 이게 이제 1960년대에 쓰인 거니까 영화는 더 오래됐겠죠. 이제 우리나라 선거 로고송 역사가 1960년대 이제 제4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그때 이제 조순영 전 국회의원의 아버지 이제 조병옥 후보가 타계를 했더니 이제 지지자들이
그를 기리고자 이제 영화 유정철리의 주제가를 개사해서 부른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원래 가사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이들 손을 잡고 막 이런 건데 이제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 선생 뒤를 따라. 그래서 이제 그분을 내가 기리겠다라고 얘기했던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춘3월 15일 조기 선거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재밌네요. 예. 근데 이 리듬이 약간 들어보시면은 그 예전에 트로트 정말 트로트의 원조의 느낌 막 쿵짝짝 막 가련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좀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 리듬을 좀 쉬운 리듬을 찾아서 이걸 썼나 보네요. 그랬나 봐요. 네. 자, 유권자들의 뇌리에 박혀서 후보를 기억하게 해주는 선거송의 역할이 큰 만큼 많은 후보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선거송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거 로고송 트렌드, 선거 로고송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요 포인트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 노래 가사 자체가 그 사람이 접니다니까 제가 출마한 사람입니다. 이거니까 여기 가사는 안 붙이는 것 같고. 오케이. 믿음직한 가사로 네네. 가사를 개사를 하고 이거를 한번 녹음 한번 해봅시다. 네, 녹음을 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하고 볼까요? 하면서 하는 걸로. 네. 풍금 씨 준비됐어요? 네. 어서이소 투표하러 어서이소 기호 0번 공기똥이 해내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이제 멘트만 하자. 그 분들이 제 노래를 통해서 뭐 물론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선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TV로 그분들을 볼 때 제가 노래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당선이 되시고 정말 보람되고 뿌듯하고 그런 행복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른 선거송처럼 정말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최초라는 키워드로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뒷담화 아주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저희도 선거에 대한 뒷담화를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너무나 유익하네요. 자, 이번에 알아볼 키워드는요. 자,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짜잔!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재밌을 것 같은데 김현욱 씨는 네.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는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는 조사해 와야죠. 한국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는 1927년에 탄생했습니다. 마연경 씨와 이옥경. 어머, 아니 어떻게 알았지?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나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그냥 입에서 나왔어. 아니 안 왔을 순간 아닌데 어떻게 이미지가 막 알았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내 눈앞에 이미지가 보이는 것 난 같아요. 1927년에 처음 알았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생기셨네. 아름다우시네요. 아니 아름답다기보다 단아하시다. 단아하시고. 예. 그렇다면은 정경 믿게 전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의 개그맨 누굽니까? 자,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1914년생의 김윤심 선배님. 더 빠르네. 더 빨라. 1925년 11살짜리 아, 소녀가 13년 무대에서 빨라. 만담을 기가 막히게 해내서 네.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준비하셨으면 성대모사 당연히 준비하셨을 것 무슨 같은데. 이분의 성대모사. 가능하실까요? 선배님 1914년생의 네. 김윤심 씨의 성대모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김윤심이에요. 아니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 확인이 안 되잖아. 진짜 근데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김윤심 선배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네. 자, 이 자료화면이 준비가 돼 있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짜요? 없대요. 놀랬지. 1925년께 자료하면 아니 이 사람이 놀란 거야 지금. 아니, 왜냐면 아까 본인도 안 사진들끼리 봤거든. 아나운서님들은 사진이 껴고 있나 보다. 예. 이랬는데 정말 아. 웃긴 분이셨죠. 재미있네요. 예. 정치판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거세잖아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예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있고, 이제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 그다음에 영국의 테레사 메이 같은 분들도 계시고, 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실제로 뭐 예. 여성 대통령 배출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치인의 여의도 입성 역시도 이제 최고치였는데 실제로 이제 51명, 그러니까 전체 의원수의 17%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19대 때는 47명, 그리고 18대 때는 41명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갈수록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50%까지는 채우는 날이 와야겠죠. 아. 이제 1948년도에 재헌의회가 출범할 때는 네. 이제 여성원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은 1949년에 네. 재헌의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경북 안동을에 출마하신 이명신 의원님이 네. 최초의 여성 의원이시자 또 김 기자님의 모교 총장님이시더라고요, 예전. 임영심, 이명신 의원님이고요. 임영신 의원. 예, 조선여자국민당 후보로 야. 출마를 하셨었습니다. 우리 김윤심 선배님은 25년도에 아 이분은 49년도에 되셨네요. 그래도 처음에 그 국회의원이 안 되셨지만 바로 1년 뒤에 보궐선거에서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저는 더 뒤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빨리 나왔네. 네. 나도 지금 그 생각하는 재헌의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보면 재헌의회에서 나온 셈이죠. 예. 보궐선거니까. 예. 이분이 네. 그 되게 엘리트 여성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에 기전여학교라고 있는데 여기를 졸업하신 뒤에 미국으로 떠나십니다. 아, 태어나긴 당시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금산이요. 충남. 충남 금산이면 인삼 많이 인삼이지. 드셨겠네요. 네. 금산 인삼을 드시고 네, 태어나셔가지고 그렇지. 네. 전주로 유학을 가셨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가시는데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서는 얼마 안 되는 미국 유학파 박사니까 거기서 네. 또 이제 외교를 통한 독립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때 학살된 한국인들 지금은 네. 많이 알려졌지만 네, 네.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고 어떻게 네. 알리겠어요. 네. 그럼 미국의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런 것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아.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예. 왜냐하면 어머. 미국이라고 하는 네. 예,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미국과 좀 가까운 사이였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뭐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네. 1948년도 이제 8.15 정부가 수립된 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신임을 당연히 얻었겠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상공부 장관으로 이제 개국 장관. 내각에 이제 포함이 돼서 지금으로 어떻게 보면은 치면은 산업자원부인데 그렇죠. 되게 대단한 것 멋있네요.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 그런 건 잘하네. 상공부가 산업자보고 어떻게 알지? 아니 근데 이동수 선생님 얘기해도 쑥쑥 들어와. 영광입니다. 너무 흑심을 보이시는데요, 아, 지금? 너 어떻게 그럼 어떻게? 계속 설명하세요. 네, 근데 네. 그 이명신 의원 그 전 장관이 상공부의 이제 장관을 하시던 시절에 또 일화가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 당시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공부 간부들이 아 자기네들은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인데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 결제 못 받겠다. 야 뭐야 이거 네. 지금 같으면은 뼈도 못 추는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 남자도 앉아서 놓아야 됩니다. 이러시겠죠. 네, 앉아서 누세요. 저는 실제로 앉아서 눕니다. 갑자기 그런 이명신 장관이 그 간부들의 반발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이해했나요? 아니 막 화를 내면서 네. 아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 밑에서 결제 못 받으면은 그냥 나가라고 네. 사표 쓰라고. 네. 왜냐하면 나도 독립운동을 남자들만큼 열심히 했다. 남자들 이상으로 했다. 이런 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보통 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자 이명신 전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최다 배출이라는 기록도 나오지 않았을까. 뭔가 최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것들이 있겠죠. 자 이번에 알아볼 최초라는 키워드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최초의 외국인 유권자 참여 선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아내가 캐네디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할 때 네. 못하는 줄 알았어요. 네. 당연히 못하는 줄 알았죠. 외국인 신분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면 대통령 선거인가? 뭐는 안 되는데 어디까지는 이게 선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럼 맞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데요. 맞죠, 맞죠? 한국의 영주권을 얻은 직후 이제 3년이 지났을 경우에 네. 지방선거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 이런 것도 네, 있는 거죠. 네. 맞아, 거기에 맞아. 한해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오 지금 나오네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글씨가 쓰여진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들고 서 있으니까 네. 왠지 언밸런스한 느낌도 있는데
잘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되는군요. 그럼 3년 이상 더 살면 막 10년을 살았어요. 네.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안 됩니까? 예, 그렇죠.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가 안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니까 이제 주거를 등록한 외국인한테도 이제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조건이 있는데요. 예. 예. 3년만 지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에 네. 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야 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해놔야지 뭐 안 그러면은 네. 외국인 누구나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선거 자체가 좀 혼탁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악용할 수도 있고. 예. 자 실제로 제 4회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유권자 수는 얼마나 변화하고 있죠? 실제로 이 이제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참여하고 있다는 게요. 처음에는 4회 때는 6,726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맞네. 이게 두 가지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만큼 이제 많은 이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즉 실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지방에 있는 어떤 후보들이 예. 그쪽에 사는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아니면 선거 공약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안산 이런 데는 외국인 거주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안산에 있는 공약을 내세울 때 같이 더불어 살려면 그분들을 위한 공약도 나와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투표권이 있는 건 당연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좀 보더라도 예. 이제 경기도가 이제 38,541명. 그러니까 거기 아무래도. 말씀하신 안산이나 이런 지역 네.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많습니다. 이제 인천도 7,716명, 그리고 충남 3,383명, 경남 2,593명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분들도 이제 거기에 그렇죠. 포함이 되기 다문화. 때문에 다문화 가정들, 예, 그 부분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을 좀 봐서 그 우리 후보군에 따라서 그런 전략을 좀 이제 좀 채용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외국 분들이 한국어 실력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다른 후보를 찍으면 어떡하지? 저는 약간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한국말을 잘해도 실수로 딴 그럼요, 사람이 그럼요. 있을 예. 것 같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한국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전에 이 영문으로 된 투표 안내문을 네. 발부를 해서 투표 당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지금 보니까 베트남어로 이제 투표소를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어는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베트남 분들이랑 결혼 많이 했잖아요. 예. 오. 그러니까요. 저희 아까도 보니까는 동남아 분들이 자기의 전통 의상을 입고 그리고 이제 투표에 참여하면서 아 나도 한 표를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아까 보니까 아오자이 입고 계신 분들. 예, 아오자이. 예, 중국은 치파오. 일본은 키모노. 두 분 잘 맞네요. 예. 이 대표 잘 맞네요. 정치하지 마요. 방송합시다, 방송. 예. 방송하세요. 자, 개인적인 가장 궁금한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키워드.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자, 이번에 가장 궁금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최초의 연예인 국회의원 당선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이거 재밌겠다. 예. 예, 얘기할 사람 많잖아요. 정영 씨 많은 사람 떠오르죠? 예, 많은 사람이 떠오르죠. 연예인이니까 또 예. 본인도 약간 욕심도 있고. 아, 전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안 있으세요? 넘어가네. 있어요? 전혀 기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기록 남습니다. 기록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오, 그러면 뭐야? 보통 사람. 나는 보통 시민. 시민. 네, 시민. 네. 아니, 얘기해 보세요. 뭐 생각나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네. 이만기 씨.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나는 근데 그분 이만기 씨 생각하면. 너무 팬이라. 그러니까. 네, 이만기 씨. 그분 두 번이나 떨어졌잖아요. 예, 누가 저 기억? 예전에 드라마 하얀 거탑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봐서 네. 하얀 거탑에 하얀 거탑 출연하셨던 정한용 선생님께서 아. 15대 때 국민회의 소속으로 맞아.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어요. 그분이 약간 네. 느낌이 정치인 느낌이 네, 있으세요. 워낙 드라마도 그런 역할을 네. 좀 많이 하셨고. 예.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 나와도 그분을 볼 때마다 약간 그냥 정치인 같은 느낌이 아직도. 자,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속에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연예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일단 낯익은 분 있으시죠? 저분이 저기 왼쪽 네. 맨 아래에 예. 젊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네. 최불암 씨 아닙니까? 최불암 선생님? 최원호 선생님이세요? 맞습니다.
저도 했는데 붙였어요. 예. 아, 제일 마지막 왼쪽에 있는 분이 최보람 씨예요. 그리고 예. 저기 지금 저 넥타이를 하고 계신 분도 네. 되게 얼굴 진하게 생기죠. 저분이 네. 주인공이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익숙한데요. 맞습니다. 예. 아. 바로 여러분들 그 최보람 씨가 워낙 지금 유명하시니까 최보람 씨 젊은 시절의 모습이 딱 보일 텐데 그분 말고 드라마 대릴사위와 세자매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머릿속 검색하면 빅데이터 홍성우 씨. 홍성우 씨 맞습니다. 예. 우리가 좋아하는 홍성. 젊은이들은 옹성. 저는 원어원 옹성하는 알았어요. 네, 저는 옹성 너무 야, 좋잖아. 번호 검색해봐야 돼. 옹성우라는 홍성우. 예. 홍성우라고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예. 아 네. 근데 홍성우, 네. 홍성우 씨, 예, 맞습니다. 와. 이제 실제로 70년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릴사위 세자매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의 시청률이요.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78%. 거의 모든 사람이 네, 따라가죠. 뭐 투표율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78%라고. 이때는 채널이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최고의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최고의 히트작 하면은 모래시계 얘기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모래시계가 64.5%인데. 그보다 높았네. 네, 그렇게 치면은 거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이 다 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높은 시청률이었죠. 맞습니다. 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홍성우 씨가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탄생한 연예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최보람 씨도 보이고 예. 아마 당선된 당일이겠죠. 예,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37살의 나이에 아. 그 서울 도봉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셔가지고 네, 네. 당선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민정당에 입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리 3선을 기록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제가 됐군요. 알기로는 연예인 중에 삼선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후에도요. 이 11대 이낙훈 씨 그리고 최민수 씨의 부친인 최무룡 씨가 이제 고향 파주에서 13대 공화당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역임을 하시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꽃보다 할배 또 많이 아유. 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 지내신 분이 있어요. 네, 네.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무지도 따지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기 하시는데 지금 네. 왜 그거 이기려고 옆에서 더 크게 해요? 아니 그냥 동시에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시다 사실은 하시는 그분. 예, 해보세요. 잘 살렸잖아. 무지도 따지도 제가 나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뭐 별로로 이제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이순재 선생님이죠. 맞아요. 이순재 선생님이 아. 14대 국회에서 이제 급배지를 다셨습니다. 이제 맞아요. 민자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근데 또 이때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통일국민당 이제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국구죠. 이제 의원직을 역임한 강구자 씨 모셨고요. 또 이제 최불암 씨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불암 씨도 14대 맞아요, 때 맞아요. 이제 통일국민당 국회의원을 네.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예, 자, 개그맨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인공이 바로 그 우리 대선배님이시고 맞아요. 늘 존경하는 선배님 고 이주일 선생님께서 야, 뭉쳤냐?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통일국민당 이동대표 한 다음에 자신감 없어요. 후보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등은 돌리지 마시고. 아, 예, 부담스럽네요. 예, 이 시기에는 사실은 14대 국회 때 네, 되게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이제 국회로 들어오시는데요. 또 붐이 있나 봐요. 맞아요. 이때 통일국민당이라는 게 이제 정주영 현대그룹의 회장을 지내셨던 고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창당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기존 정치권 인사들보다는 새로운 외부에서 이제 수혈을 하는데 아. 인지도도 갖추고 있고 되게 좋은 카드인 거죠. 그래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많이 나오시고 네네. 거기에 또 대항해서 이제 뭐 새정치국민회의나 뭐 이쪽에서도 또 연예인 분들을 많이 스카웃을 해서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뭐 여기 뭐 저기 저 이동수 대표는 워낙 이제 그쪽에 꿈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그 자체가 본인의 출사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출사의 변도되고 그래서 정겸희 씨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출마한다면 어떤 당을 만들고 싶어요? 당을 하나 만든다면 본인이 나 정치를 정말 한다면 떨려서 나 안 할 건데. 아니 느낌은 예. 당 대표 되게 어울려요. 내가 기표소 뒤에서 당 대표가 어울린다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제 남편도 격투기 그렇게 마음이 없었는데 집에서 계속 해봐 경빈아 네가 하면 나갈 수 있어 이러니까 갑자기 이러더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방송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정치하실 아, 생각 예, 없나요? 없어요. 예, 저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저 기자 출신도 많잖아요. 계시죠? 네. 네. 있습니까 욕심? 저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러고 다음 총선 바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역량이 부족해서요. 어. 아,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거 멋있게. 다시 한번. 자, 정겸희 씨 예. 역량이 부족한가요? 내가 할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선거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선거 뒷담화. 이제 마지막 키워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우, 얘기가 재밌네. 시간은 줄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최초의 선거 TV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TV 토론회 20대 때는 사실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책자를 찾아보고 이런 거보다는 네. TV로 딱 보니까 어떤 공약을 하는지, 어떤 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또 외모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네. 그 말투, 말씀하시는 모습 이런 거 아. 다 보니까 너무 좋았. 그리고 심지어 선거 토론회에서 우위가 갈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SNS가 가능하다 보니까 댓글을 막 남기잖아요. 그렇죠. 누리꾼들이 평가도 하고. 그것도 재밌어요. 이게 이제 쫙 퍼지니까 영향력이 굉장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지난 네. 대통령 선거만 해도 그 5번인가에 걸쳐서 이제 네네네. 토론회가 TV 있었잖아요. 토론회죠. 예,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걸로 사실 맞아요, 저희들끼리는 맞아요. 보고 있고 음. 정당이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에 사활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얼굴도 알리고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리고 어떤 정책적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한 알릴 수 있는 가장 네네.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아니 실제로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민주당 후보들 왜 TV 토론회 할 때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네, 잘 몰랐던 분인데 알게 된 분이 그 고양시. 최성 예. 그분은 진짜 아무도 몰랐던 분인데 물론 이분 뭐 대선 후보가 안 되긴 하셨습니다만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죠. 이게 예. 당시 기탁금이 억대였거든요. 예. 근데 그 억을 주면서도 자기를 알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 시간대 프라임 타임에 예, 예. 15초에 몇 천만 원 합니다. 광고로 따지면. 예, 그렇게 따지면 아깝지 않죠. 실제로 이 대선 토론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대선에서 각 캠프들이 네. TV 토론팀을 따로 둬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자료를 찾아서 이제 후보에게 준다든지 오. 네. 등등 하고 네. 또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네. 토론에 나온 후보들이 각 당의 이제 컬러를 상징하는 음. 넥타이 색을 또 메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제안도 받아요. 제안도 받는다고 예. 어떻게? 그 코칭. 이렇게 말하는 스피치 거나 코칭. 이런 거. 네. 네, 왜냐면은 선거하는 거 딱 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네. 코칭해드리고 다음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좀 채우고 뭐 이런 부분도 네. 많이 수업에 들어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코칭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 쪽도 이제 실제 네. 그 TV 토론회를 할 때 바로 실시간으로 네. 관련 어떤 코멘트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소위 이제 이미지 정치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단어야말로 이 TV 토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아닐까 있을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TV 토론의 관건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네, 이유는 네, 네, 네. 거의 보면은 네거티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이기에 네. 공격을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얻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전술들을 얼마나 내가 욕을 안 먹으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갖고 어렵다. 커멘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실제로 이 TV 토론회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오바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엄청나게 덕을 봤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이제 존 F 케네디. 아,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되게 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네. 노세한 전 아. 대통령과 이렇게 같이 이제 투샷이 잡히잖아요. 예. 대비돼 보이는 효과 때문에 네. 엄청나게 큰 이익을 봤다고 그러니까요. 보죠. 예.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선거의 TV 토론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선거 TV 토론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5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TV 합동 토론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네, 하는 네. 게 이제 1997년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요. IMF 구제 금융을 구걸하는 지경까지 빠졌습니다.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얼마나 침통하고 또 걱정이 되십니까? 이 경제 난국을 푸는 힘은 결국은 국민들의 애국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돕고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3차례 합동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 역시 개그우먼. 네, 개그로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살림살이 네. 나아지.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TV 토론을 봤을 때 아직도 이 한 줄처럼 기억에 남는 그게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에 남게 한 그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발언이죠. 근데 실제로 권영길 후보가 이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소수야당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발언합니다. 실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네. 이례적으로 3.9%
49%에 득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 정말 이거는 TV 토론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카피임인 것 같아요.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굉장히 좀 마음을 다이렉트하게 울리면서, 그렇죠. 예, 하면서도 그렇게 센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은. 예, 세지 않은데 되게 좀 마음을 그러니까 울리는 마음을 울리는 예, 그런. 그게 선거의 묘미인 것 같아요. 네. 그 말 한마디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DJ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많다는 공격을 준비된 대통령이나 한마디로 확 뒤집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오늘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있는 삶이 되게 와닿았어요. 매일 막 저녁이 야근하고 있어서. 이런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 TV 토론이 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토론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네. 보통 이제 토론의 효과를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설득 효과라는 게 있고요, 강화 효과라는 게 있는데 설득 효과는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진짜 괜찮아. 난 이 사람을 지지해야겠어라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를 설득 효과라고 하고 들어보니까 나 원래 이 사람 지지했는데 말까지 잘하네. 오, 굳히기가 네, 들어가는군요. 강화 효과인데.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TV 토론에서는 설득 효과보다 강화 효과. 그러니까 내가 그 후보 찍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찍어야겠어라는 게 효과가 이제 내가 상당히 잘 선택했어. 그렇죠. 맞네. 네, 그런데 이게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박빙일 경우. 박빙일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마음을 확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강화 효과보다는 비슷한데 저 사람이 더 나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라는 설득 효과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부동층의 표심을 움직일 때 이때 이제 상당히 이 TV 토론이 중요하다라고 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말을 잘해서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 끌어당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나를 지지하던 사람을 놓치기는 쉬워요. 그래서 토론에는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예. 얼마나 뭔가 새로운 걸 떨리실까. 보여주기보다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또 이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정설이더라고요. 오늘 최초라는 키워드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선거란 무엇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최초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또 어떠셨는지 예, 거기에 대한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취재를 하면서 정치인들을 가까이서 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표예요. 진짜로 무서워해요. 이제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돼요. 네. 그게 이제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데요? 선거는 뭐뭐다. 선거는 뭐다? 선거는 해야 한다. 선거는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 예능인들은 선거는 땡땡이라면 땡땡에 맞춰서 넣거든요. 동그라미 2개 해주면. 먼저 반전이 있네, 반전이 있어. 반전이 있네. 자, 정겸민 씨가 보여주세요. 예능인으로. 선거는 과학이다. 침대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안에 들여다 보니까 정말 치밀한 계산과 전략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과학이다라는 표현을 멋있어요? 수밖에. 멋있었어? 괜찮았어요. 꿈보다 해보네. 선거는 과학이다. 선거는 관점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데 저는 프레임이라는 단어처럼 선거 특히나 이런 토론이나 모든 것을 함의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난 후보 아니면 정말 대단한 후보가 나오면 그 틀을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방송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거에서 생각했었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유 준비들 많이 했네. 선거는 국민의 회초리다라고 보겠습니다. 해초리다. 젊은 주자인데 과거로 가네요. 해초리가 뭐야? 네, 중2 때부터 지금. 왜냐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분들이 선거 굉장히 무서워하시거든요. 또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찍지 않음으로써 혼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초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아유, 해먹은 좋아요. 저는 정치가 진짜 가볍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치 얘기만 하면 무겁고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야 여기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다 해놓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다 해놓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MC로서 이제 선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자, 선거는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인 동시에 무거운 책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도 바른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